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귀국했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탈당 의사를 밝혔던 송영길 전 대표는 오늘이라도 검찰이 본인을 소환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정준호 공감포럼 상임대표 그리고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오후 귀국을 했는데요.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다소 차분하게 사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장 탈당이 습관화된 민주당에서 송 전 대표의 임시 탈당은 책임을 지는 자세가 전혀 아닙니다. 네, 우리 정준호 대표 보시기에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조기 귀국에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었는데 결국에 이제 자진 탈당하고 오늘 귀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시원시원한 모습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로 한번 대신해보고 싶습니다. 그 김종필 전 총리가 외국으로 나가면서 했던 말 자의반 타의반, 지금 딱 송영길 대표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김한진 위원장님, 그 아까 우리 김기현 당대표도 위장 탈당이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그렇죠. 지금 수도권이나 정치권에서는 송심 명심이다. 송영길과 이재명은 그야말로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뭐 탈당의 문제는 꼼수를 넘어서 정치권이나 국민을 다시 한번 우롱하는 것이다. 돈을 건네주는 사람이 있으나 만들어주는 사람,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누가 수혜를 받습니까? 송영길 아니겠습니까? 근데 송영길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과한다? 왜 사과를 해요? 모르면서 사과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갈수록 국민의 분노를 증폭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근데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알았다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재명 대표가 충분하게 이건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선에서 우리 당에서는 제명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본인은 나의 캠프에서 이 일이 일어났고 내가 수혜를 입었기 때문에 설령 내가 구체적인 것은 모른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알았다. 이 정도만 해줬어도 될 텐데 전혀 모르는 일처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 살리기 위한 송영길의 또 다른 꼼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살리기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약간 희생 아닌 희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내가 이걸 책임지면은 많은 사람, 특히 비명계에서는 아니 당신이 그 정도로 책임졌으면은 더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는 더더욱 당을 탈당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나오는 것이 가장 두렵죠.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제 추측건데 송영길 전 대표와의 얘기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위로 좀 해주면 좋겠다.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준호 대표 보시기에 오늘 송영길 전 대표 와가지고 오늘이라도 검찰이 좀 본인 소환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검찰이 이렇게 곧바로 소환을 할까요? 원래 저 검찰이 피의자 하자는 대로는 잘 안 해주는 기관이 검찰인데요. 그 예전에 그 한나라당 시절에 그 이회창 총재가 그 서정호 변호사가 이제 소위 샷대기 논란으로 했을 때 중앙지검을 불시에 찾아가 가지고 지금부터 나를 당장 조사를 해달라 그랬는데 이제 중앙지검에서 오늘 이렇게 조사 일정도 조율을 못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추후에 저희가 해주겠다. 그런 모습이 좀 세게 좀 연출이 될 필요가 있는데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수를 지금 못 내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보는 입장에서 좀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소환해 달라. 아니 우리는 수사 기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FM에 따라서 먼저 강래구 이정근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송영길 소환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귀국과 동시에 검찰청을 차라리 급시에 방문을 해서 수사 일정이라도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뭔가 이런 식으로 오는 그런 모습이라도 좀 연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근데 지난 토요일이었죠.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 기자회견 내용을 가지고도 말이 많았던 게 법적으로 조금이라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 이야기는 일절 안 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에 그 검찰이 오늘이라도 소환해 달라라는 얘기는 그냥 말뿐인 소환 요청인가요? 이제 뭐 사실 그 사건 관계자가 뭐 소환 일정을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으니까 검찰과 일정 조율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저도 이제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말뿐으로 그냥 소환만 해달라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 정도는 오늘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한번 검찰청이라도 방문한다든지 과거 이해찬 총재 그 부분을 한번 좀 복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었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이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하고 오늘 조기 귀국을 하니까 좀 안도하는 분위기? 이 안도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도하는 분위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 지금 뭐 시간을 벌었다 뭐 이런 뭐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솔직히 민주당이 얻는 게 뭔지를 좀 제가 답답하게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옛날 그 적벽대전에 보면은 조조가 배멀미가 심해서 연안계라고 해서 배와 배를 고리로 묶어놨는데 이제 오나라의 그 화공에 이제 당해버리는 상황이죠. 그랬더니 민심의 파고, 여론 파고가 굉장히 높으니까 이 부분을 당에서 일심 단결로 똘똘 뭉쳐가지고 뛰어넘고 싶은데 검찰의 화공은 두려워서 고리로 엮어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는 또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있으라고 하니까 배끼리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서로의 상처만 좀 가게 되는 그런 지금 딱 형국으로 좀 민주당이 보이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김아진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뭐 다른 당이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약간 안도하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2023년도 교수신문이 제1원으로 과의불개를 얘기를 했어요. 잘못을 하고 고치려 하지 않는 것이 더욱 더 큰 문제라. 근데 지금 고치려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은 자성도 없고 자구책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수신문에서는 욕계미창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이 잘못을 덮으려고 하면은 더 큰 잘못들이 드러난다. 솔직히 고백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3만 개의 녹취록을 자기들이 만든 거란 말입니다. 검찰이 만든 것도 아니고 고작 5천 개 정도를 이제 속기록에 잡아냈는데 앞으로 2만여 개 이상이 더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드러나왔을 때는 정말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뭐 당 간판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을 다시금 간파해서 더불어민주당들은 지금 당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비상대책위원회를 준비하면서 일이 만들어져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절대 이 일이 해결될 수 없다. 황골탈퇴의 이 마음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소 잃고 외양간조차 고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새로운 정당 만들기를 가야 되거든요. 이제 이쯤 되면은 과거에 2008년도 한나라당이 똑같은 일을 저질러 가지고 당명도 바꾸고 당도 이미 끝나고 박이태 당시 국회의장은 정계 은퇴를 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엄청난 거죠.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정도 순서를 알고 있다라면은 그 법을 2001년도에 제정했던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 속에 발의자 또 송영길도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정말로 자기들 스스로가 만들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당, 광주 전남 시도민이 정말 바라는 개혁의 당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그 준비를 들어가는 단계다. 거치고 말할 것이 없다. 이 순서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 민주당이 약간 일단 안도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이야기 느낌은 지금 자체 조사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좀 검찰 수사 지켜보고 뭐 답변하겠다고 했고 그런 와중에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을 하니 그나마 좀 나아진 거라고. 왜 자체 조사를 못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뭐 지난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당내 지금 그 여론이 교통 정리가 안 돼 버리고 예를 들어서 진상 조사를 한다 그러면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계파가 지금 뚜렷하게 좀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그 계파 간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부 자체가 또 논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런 논란이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것 자체가 당에서는 더 악재이기 때문에 우선 좀 속도전 있게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자체 조사 안 하고 지금 검찰 수사에 좀 빠른 속도를 좀 주문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지금 그런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석대로 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통수에 좀 걸려버린 지금 모양새인데 답답한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내일이라도 이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정근 리스트가 지금 보도가 된 지가 한 2주 정도가 지났는데 내일이라도 의원들 실명이 언론에 뭐 특종으로 보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그랬어요. 내가 가서 물어봤더니 아니라더라. 이런 식의 대응은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민주당 내에서도 당장 지금 2주 정도가 지나고 시점에서 내일이라도 의원들 리스트가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해당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떤 부분으로 진상규명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지금 뭐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보류를 하든지 이런 좀 뭔가 매뉴얼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도 부동산 의혹이 있을 때 다 일괄적인 탈당이나 출당 조치를 언급을 해버린 그런 모양새가 지금 안 나와 버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쇼도 못하고 진정성 있는 뭐 대책도 못 내놓는 이런 좀 답답한 좀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상민 의원, 오선 대전의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 돈 봉투에 손 놓은 지도부 사퇴하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제가 좀 뭐라고 좀 하고 싶어요. 음. 지금 그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지금 지도부와 관련된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신 분인데 이거는 의원들 뭐 지금 뭐 20명, 호남에서는 뭐 2-3명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현역 의원 180명 정도 되는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지금 불신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럼 본인도 그 당사자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차제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그 전혀 좀 상관없는 당내 세력이 있다라면 규합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뭔가 좀 이 자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뭔가 기회를 주자라든지 이런 안을 줘야 되는데 지금 와서 지도부 사퇴시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지금 뭐 정리도 안 돼 있는데 비대위 가면은 비대위원장을 누굴 시킬 거고 그러면 와중에 또 검찰 수사가 뭐 진행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예요?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 당 차원에서 분명히 입장이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식으로 지도부 사퇴만 말씀하시는 것도 이 상황에서는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는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 관련된 분들이 알아서 좀 탈당을 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민주당? 실은 그렇게 나와야죠. 이번에 그 명단에 흘러다니는 그런 국회의원들 급들이 나는 정말 그게 관행으로 생각하고 그걸 받았었는데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이 이토록 강하다라는 것을 실은 몰랐었다. 초선 뭐 재선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정말 자숙하고 정계를 떠나겠다라는 분들이 몇 분이라도 나온다 그러면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일 텐데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민 의원님 말씀을 우리 정준호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은 지금 상황보다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당대표하고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대통령 후보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불구하고 억지로 갔던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그 얼마 전의 일들을 생각한다면은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강한 것을 했기 때문에 바로 사숙에서 나오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우선적으로 윤관석 국회의원과 이성만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정근 녹취록에 너무도 정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사람들부터가 모든 걸 책임지고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하고 나온다면은 국민들의 감정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지지 않을 것인가, 저는 이런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소영 의원 이렇게 이야기는 당이 나서서 169명 의원 전원을 전수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신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169명 의원 각자가 나는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양심 고백을 하자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당내 좀 정리된 입장으로 좀 나올 필요는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도 못하고 지금 2주 동안 민주당이 과연 어떤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 대응을 내놨냐라는 게 좀 있는데, 지금 이소영 의원이나 뭐 신정훈 의원 얘기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너무 좀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바로바로 하루 이틀. 예를 들어서 2021년 전당대회고 2020년 4월에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초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초선들 중에 과연 지금 뭔가 민주당을 깨끗하게 개혁을 시킬 전당대회 돈봉 투여하고 자유로운 초선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도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시점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아예 차라리 초선들 의원 소장파 그룹을 모아가지고 본인들이 그러면 정화활동을 하겠다라는 이런 좀 멘트가 나올 좀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아쉽고, 제가 이제 민주당 지도부라고 하면은 전체 의원들한테 경의서 정도는 받아서 만약에 그 의혹이 나와 있을 때는 우선 그 본인들이 좀 의심받을 만한 사항이 나면 일단 탈당했다가 의혹을 소명하고 나서 그때 이제 복당을 하는 그런 일괄된 좀 모양새가 좀 입장이 좀 나와야 되는데, 제일 최악의 경우는 리스트가 만약에 공개가 됐는데 20명, 30명 되는 의원들이 서로 국회 정론관에서 나는 아니다, 이건 타답이다라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제일 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빠지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아까 우리 김하진 의원이 잠깐 이야기했지만 2008년 당시에 한나라당은 당명을 바꿨어요. 아예 그냥 간판을 내리고 새로 저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민주당의 대응은 과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민주당의 오늘까지 방금까지 그 대응하는 걸 보면은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 불 구경을 하면서 불낸 사람을 의인으로 잘했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무력이 없는 사람이다, 또 뭐 정치 구단이라는 사람은 정말 당을 살리고 개인이 살았다, 이런 정도를 하는 것을 보고 저 집이 과연 존재할 것인가, 저 대응이 맞는 것인가, 이건 정말 아닌데, 한마디로 이러한 큰 사건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희화화한다면 더더욱더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다. 아직 우리 광주 전남 호남권의 이 정서가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은 이 일마저도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들의 그 녹화 내용들이 밝혀지고 하나씩 하고 또 국회의원들이 한 명, 두 명이 소환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만든 이 민주적 정당이 이렇게 됐단 말인가 했을 때는 걷잡을 수 없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조금 희화하는 것들은 뒤로 하고 정말로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머리 숙여서 자정하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다시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힘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정준호 대표 같은 경우 이제 변호사시니까 그 강래구 전 한국수자공사 상임감사 같은 경우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일부 법조계에서는 이거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게 약간 시간 끌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지금 사실 이제 영장 기각이 되는 걸 보고 사실 저도 좀 놀라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지금 영장이 기각이 됐을까?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측면만 보고 기각을 하지는 않은 것 같고, 제 추측에 보면은 녹취록 부분은 분명히 제출이 됐고 거기 실명이 거론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보도를 종합해 보면 강내구 지금 감사협회장이 뭐 금액을 얘기를 하고 돈 봉투 받는 방식에 대해서 뭐 코치를 해주는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죄질도 지금 나쁘다라고 볼 생각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라면 영장 기각 사유라는 게 검찰에서도 녹취록 이외의 보강 증거가 지금 충분하게 이렇게 뭔가 좀 갖춰져 있는 거는 아직은 아닌 단계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에서도 준비된 수사로서 이게 지금 나온 게 아닌 측면이 좀 있어서 그런 측면이 기각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한번 제가 좀 의심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녹취록 이상의 것들이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딱히 없어. 판사 입장에서는 하다못해 이제 수사 도중에 이제 청구를 하는 신병 확보를 하는 게 이제 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뭔가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신병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녹취록에만 의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영장 기각도 좀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고 지금 참 이게 공교로운 부분이 의원들 실명 20명에 대한 리스트가 지금 분명히 지금 그 조제 자체는 지금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실명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는데 지금 2주 정도 지나고 이 정도 되면 이제 실명이 나오면서 그분들에 대한 소환 얘기가 검찰에서도 지금 나와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도 소환 계획이 없다라는 부분을 하고 있으면은 검찰 입장에서도 굳이 이거를 좀 급하게 스피드하게 속도를 낼 필요도 없고 그리고 본인들이 보기에도 그런 수사를 어떻게 진행을 할지 의원들 뭐 30명을 전부 다 뭐 소환을 해가지고 할지 아니면 특수수사본부를 뭐 설치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좀 본격적인 깊이 있는 고민은 안 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금 한번 의심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찰 수사가 장기화됐을 경우에 내년 총선 있잖아요. 그럼 민주당한테 이 돈봉투 의혹 사건이 주는 영향은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싶긴 해요. 유리하지가 않죠. 유리하지가 않고 지금 가을로 가면 이제 공심위 구성해가지고 공천론 발표하고 곧바로 이제 공천 절차로 가야 되는데 당 지도부에서는 자체 진상조사를 안 하겠다고 이미 말을 뱉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송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당내 돈봉투에서 자유로운 젊은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원외 인사라든지 당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규합을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뭔가 자체조사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당내 민주당은 수사가 지연되더라도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모양새를 시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걸 할 때입니다. 저희가 호남이 더불어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김하진 위원장님 지금 민주당이 이런 상황이 되면 솔직히 국민의힘에서는 호남에다가 정말 능력 있는 후보를 내면 내년 총선 국민의힘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기대는 기대에 뭐 그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아는 정보로는 강내구 감사회장이 지금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대응 방법이 조금 아니라는 건 아니고 이게 충분히 재판의 과정에서 벌일 만한 것을 생각했는데 이번에 기각이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재청구를 하는 사안에서는 강내구 감사가 이 또 다른 스폰서와 통화하는 내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재청구하면 반드시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말했던 민주당의 핵심 돈핵관들을 이제 한 명 한 명 소환하고 그리고 10여 명의 돌아다니는 명단 이제는 그분들까지 소환한 이후에 송영길 전 대표를 소환한다. 이런 일정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장기화 가면은 검찰들의 일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순서는 가면서 장기화되면은 결국 내년 4월 10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는 크게 민주당이 망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여러 석을 얻을 것이다. 얻는다면 한두 석 정도는 아주 유능한 사람들은 되겠죠. 그러나 또 사실상 크게 기대도 하고 있지 않는 게 저희 전남도당의 이 판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상황에서
이런 돈봉투 의혹이 불거져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돼서 다들 야 민주당 좀 변해라 해서 개혁을 한다고 치면 제일 솔직히 만만한 게 또 호남 아닙니까? 호남에 여기는 진짜 우리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 바꿔도 다시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호남을 제일 먼저 타겟으로 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세요? 개혁의 주체가 누가 되냐를 한번 따져봐야죠. 호남이 동의해 주는 주체가 호남 물갈이, 호남 개혁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호응을 해주겠죠. 근데 민주당 내에서 어떤 지금 모양새로 그 개혁의 주체를 만들어내야 되느냐가 지금 제일 큰 문제인데요. 과거에는 다선 의원들, 광주의 호남에 그 3선, 4선 되는 의원들이 많으니까 험지 차출론이라고 하는 일관된 기준으로 설득을 해서 빼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초선, 재선 의원들밖에 없는 경우인데 어떤 기준으로 개혁의 잣대를 들이댈까요? 이거 지금 광주의 숙제입니다. 참 우리 김하준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위기가 기회라는 그 대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의 크나큰 위기는 민주당을 만들어주고 있는 광주 전남 시도민들과 특히 시민단체들에게 기회다. 민주당이 아닌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 기회에 우리 변호사의 말씀대로 주체가 돼야 돼요. 민주당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광주 시도민과 광주 시민단체들이 주체가 돼서 공천이 돼야만이 정말 지금처럼 그러한 일 안 하는 국회의원이 아닌 일 잘하는 국회의원들이 나올 텐데 현재 그렇지 못하는 감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로서는 어떻게 이게 빨리 봉합이 돼서 공천만 받으면 또 포장 속에 들어가면 모두가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를 찍게 될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지 저희들은 같은 파트너로서 저희들이 원내에 진출은 못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로 일을 하고 능력 있는 국회의원들이 광주 전남의 대표가 돼야지 지금 상황이라 그러면은 참으로 전국적으로 가기도 힘들고 이번에 돈봉투 사건에 나왔지만은 우리 호남이니까 돈을 줘야 된다고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야, 호남에는 진짜 돈을 더 줘야 된다고 이런 녹취록을 우리가 왜 드려야 됩니까? 이런 면에서는 정말 시민단체의 개혁의 주체가 되어주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5박 7일 일정으로 출국했습니다. 돈봉투 파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이 두 사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오늘 오후 들어왔는데 기자회견 내용 보니까는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전혀 몰랐다는 발언 유지하는가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일단 돈봉투 전혀 몰랐다.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SNS에다 송영길은 진짜 큰 그릇이다. 큰 그릇이다.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네. 정부 여당은 잘못하고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사과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집니다. 네. 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 이재명 현 대표 네.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송영길 전 네. 대표는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귀국해서 검찰 조사받겠다. 내 주위를 지금 괴롭히는데 하지 마라. 내가 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잘했어요. 돈봉투는 나는 모른다. 네. 하는 것은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육성 녹음도 안 나오잖아요. 그 강내구 감사랑 이정근 사무총장 통화한 거 보면은 강내구, 네. 이정근 네. 이 두 분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둘이 얘기한 것은 사실로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두 사람이 굳이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서 야, 그 저 영길이 형이 많이 뭐 돌렸단다 그런 그 밑에 얘기를 예. 실무자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왜 자기들이 그런 돈 얘기를? 봉투를 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대표를 팔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됐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네. 검찰에서 밝혀내야 돼요. 이걸 뭐 했다 안 했다 할 필요 없어요. 네. 책임지고 들어오고 또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 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호가호위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실 수도 그렇죠. 저는 예. 송영길 대표를 잘 알고 음. 저도 당대표 나오고 선거해보면 그렇게 일정이 타이트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죠.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러한 것을 몰랐다.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은 네. 그 입증할 책임이 검찰에 있는 거예요.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뭐 독립투사냐 이렇게 비꼬면서 비아냥대던데. 차떼기 네. 원흉이 어디예요? 돈 봉투 네. 전당대에서 뿌린 게 어디예요? 그런 부정한 국민의힘에서 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내말하고 있다니까. 일단 송 전 대표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탈당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당이랑은 선이 그어질까요? 아니면 이미 이렇게 뭐 선이 그어지기에는 너무 지났을까요? 일단 현실적으로는 네. 선이 그어졌죠. 그렇지만은 네. 민주당 관계 전당대회에 있기 때문에 돈 봉투 관계는 네. 사실상 민주당의 운명을 검찰에 지금 넘겨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그 녹음 테이프의 육성이 공개된 두 의원도 자진 탈당해라. 그리고 만약 자진 탈당을 하지 않으면은 네. 이재명 대표는 출당시켜야 된다.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국민이 감동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민주당이 잘 처리해야 내년 총선에 그래도 민주당이다 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물어물 네. 넘기면은 안 돼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169명 의원 전수조사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신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 개개인이 다 뭐 받았든 안 받았든 고백하자 이런 제안도 했던데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당내 진상조사 169명을 하자, 의원들을 하자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고 제가 안철수 당에서 리베이트 사건 때 당 대표로서 해보니까 네. 당내 조사는 강제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소환하고 조사를 하는데 민주당이 절대 변명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돕자. 그 도와서 진위를 밝히자 이겁니다. 근데 강제 수사권이 당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가령 사무총장이나 대표가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받았냐 안 받았냐 물으면 그 거짓말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게 모르죠. 그게 만약에 네. 지금 현재 받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나가라고 하겠죠. 아니 검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당내 조사보다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돈봉투 파문이 이재명 대표한테도 영향이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네. 사태 파악을 해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송영길 전 대표 들어와라. 검찰 수사에 협력한다. 검찰도 정치적 목적으로 하지 마라. 사실대로 해라.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재명 대표는 영향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추후에 이제 뭐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말씀하신 대로 당의 문제고 당을 대표하는 분이 이재명 대표고 그러면은 뭐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거는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이 혐의가 네. 나오니까 대국민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현직 대표이기 때문에 도의적, 정치적 책임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곧 크게 직접 관계가 없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사퇴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그게 뭐 계세요. 사태까지 직접 네. 관계가 없는데 가지 않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미국으로 출국을 했는데 지금 로이터하고 한 인터뷰가 계속 지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사실상 시사를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외국만 나가면 사고를 쳐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리, 네, 사고, 실수하지 않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전제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네,
무기를 지원하면은 참전국이 됩니다. 푸틴이 네. 만약 무기를 공급하면은 한러 관계는 파탄이다. 전쟁 개입으로 간주하겠다. 전쟁 이렇게. 개입이에요. 예. 참전국이 되는 거예요. 무기 살상 무기를 네. 공급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네. 무기 공급을 요구했지만은 인도적 지원을 했을 뿐이에요. 네. 만약에 음. 그렇게 러시아를 자극해 놨을 때 네. 북한의 음. ICBM 기술을 핵무기 기술을 전수했을 때 그러한 ICBM 등 핵 기술 첨단 무기를 지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 인도적 지원을 하지 무기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안보를 위해서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미 일부 포탄이 건너갔다는 건너갔죠. 지금 미국을 건너간 통해서 건가요? 폴란드를 통해서 예. 건너가고 심지어 예. 우리 대비한 네. 50만 발의 자주포가 미국에 대여됐다는 것 아니에요? 네. 우리 재고는 없는 거예요. 만약 전쟁 나면 어떻게 하죠?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서 러시아가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ICBM 등을 지원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네. 왜 바이든 앞에만 서면 작아지냐? 왜 기시다 총리 앞에만 서면 작아지느냐? 이건 주권 국가로서 네. 요구할 것 요구하고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네. 그러한 일은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자해 외교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발언 철회하시고 대국민 사과하시라라고 했는데 그거 뭐 가능성이 있는 요구일까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외교라고 하는 것은 국익이에요. 네. 지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네. 100% 퍼주게 해버리고. 지금 이게 그냥 단순히 말로 뭐 포탄 지원한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보니까는 산자부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를 했는데 이 내용이 러시아랑 러시아 우크라 침공에 동조하고 있는 벨라루스의 벨라루스. 예. 반도체, 자동차, 철강, 화학 제품 등 전쟁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제품들에 대한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렇게 했는데 수출을 더 늘려도 부족할. 아니, 벨라루스만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벨라루시가.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냐 이거예요. 결국 외교 네. 국익 아니에요. 중국도 그렇죠. 네. 러시아도 우리의 얼마나 좋은 시장이었어요. 조선업, 반도체, 네. 자동차 이걸 다 놓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뭐 멘붕이다 뭐 이런 보도들도 지금 계속 완전 나오고 멘붕이죠. 있는데. 지금 현재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삼성 등 3대 조선사가 받아들일 돈이 막대합니다. 제가 그 금액을 말할 수 없는 것은 네. 국정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네. 아니 삼성전자가, LG전자가,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네. 다 그대로 서 있는데 우리 적자는 이렇게 계속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외교냐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네. 이렇게 예교를 하기 때문에 자 정치적으로 협치 안 하죠. 외교적으로 안보나 네. 경제에 실패한 외교를 하면 반드시 경제로 실패한 대통령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출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거 이거 대법원 판결 강제징용 배상 판결 났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뺐잖아요. 그래서 뺐는데 지금 우리도 이번에도 우리가 먼저 화이트리스트 해제하고 일본은 네.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또 오늘자로 일본은 우리가 복귀를 시켜줬는데 정작 일본은 가기에서 더 협의해야 된다고 하고 지금 글쎄요. 아니 그러니까 네. 모든 걸 퍼줬지 않냐고. 자 후쿠시마 수산물, 네. 위안부, 독도는 일본 땅, 네. 화이트리스트. 그리고 우리는 OECD 제소한 건 화이트리스트 우리가 먼저 100% 줘버린 거예요. 얻어온 게 뭐예요? 이게 지금 윤 대통령 미국 출국에 맞춰갖고 뭔가 좀 이렇게
급박하게 한 번에 정리를 하고 나가신다 뭐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드는데. 보세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전부 투자하게 만들잖아요. 네. 삼성, 전자, SK, 네. LG 다 하잖아요. 이번에도 대기업 회장들하고 중소기업 네. 거의 100여 명 수행을 하더라고요. 네. 불을 보듯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올 겁니다. 그럼 우리는 투자만 하고 중국 시장에 팔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가 수출을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윤 대통령이 중국 관련해서 로이터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한다. 뭐 미국 절대 펠로시 반대한다. 하원 의장이 가서 한 얘기를 그대로 했잖아요. 네. 중국은 네. 하나의 중국 정책이라고요. 그러니까 불에 타져 죽는다. 말장난하지 마라. 막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 이게 보통 미국이나 유에서 뭐 대만 문제를 언급하더라도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은 뭐 인정하지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 로이터 인터뷰를 보면은 대만 문제는 남북한 문제처럼 국제 문제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거는 어떻게 국제 문제예요?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국내 문제죠. 하나의 결국 러시아와 네. 중국을 자극해가지고 지금 물론 미국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겠지만은 우리가 미국, 일본만 가지고 있는 해서는 안 되니까요. 러시아, 중국과도 경제 협력을 하고 때로는 안보 협력을 해야 돼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해야지. 네. 이런 건 다 포기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핵무기 주면 어떻게 돼요? 중국을 자극해가지고 네.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는 대통령이 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미국 대통령 앞에 가서 네. 자가지고 푸들 노릇하면은 우리가 잘 삽니까? 물론 한미 동맹은 근본이지만은 일본과도 잘 공조를 해야지만은 중국과 러시아와 네. 경제 협력 또는 안보 협력을 해야 대한민국은 살게 되는 도랑이 된 소 아니에요. 어떻게 미국 풀만 먹어가지고 살면은 우리가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근데 중국 반응을 보면은 외교부 대변인 같은 경우는 뭐 말참견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 대통령 보고 말참견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외교부장 신강, 같은 경우는 외교부장과 뭐 불장난하는 자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거다 이렇게 극단적인 언어를 썼는데 이런 반응을 예상을 하고 로이터 인터뷰를 했을까요? 불타 죽는다. 네.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불타 죽는다. 이건 굉장히 결례지만은 우리가 사드 네. 배치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관광객, 뭐 면세점, 롯데 얼마나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 우리에게 지금 경제 보복을 이미 시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되겠냐고요. 러시아한테 그러고. 근데 지난주에 중국 관련주들이 뭐 다 떨어졌다고 하는데 인터뷰 이후에 그 뭐 주식방 이런 데 커뮤니티 같은 데 가면은 윤 대통령 뭐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맞냐 막 이렇게 성토하는 글들이 막 쏟아졌다고 무슨 하는데. 영업사원 1호예요? 부도사원 1호지. 부도사원. 근데 오늘자 보도들 보니까 우리 정부가 미국의 핵 보복 명문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핵 공격하면은 우리가 미국이 대신 핵 공격해주겠다는 거를 명문화해라. 결국 이거 얻어내려고 러시아, 중국과 저렇게 척지는 것까지 각오를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네. 대통령이 경제 문제는 실패하는 거예요. 노 경제, 예스 안보. 그 안보가 바로 북한의 핵 공격을 우리가 대비해야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핵 우산 속에서 확장 억제 정책을 쓰면은 우리 국방비의 증가는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네. 외교적 해결을 해서 한반도 비핵화의 길로 가야지 강대강으로 가서 좋을 게 뭐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핵 타격을 전제로 하는 안보 계획이 그게 안보 계획이 될 수 있냐. 핵 전쟁을 하면 남는 게 한반도에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이 다 죽는 거예요. 예. 우리도 죽고 북한도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전쟁이 안 나게 핵 타격이 안 들어오게끔 외교를 네. 남북 간의 대화를 평화를 유지해야지 네. 평화가 전쟁보다 훨씬 돈이 쌉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막 가자고 하는 것은 네. 북한한테 핵 쏴라 소리야? 애들 초등학생도 아니고 애들처럼 너 나하고 붙자 이런 것은 외교가 아닙니다. 무능 외교, 굴욕 외교 비판할 때가 아니다라는 칼럼까지 있던데 지금 뭘 비판하고자 하시고 할 게 예. 윤석열 외교는 빵점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선 한일 회담, 한미 정상회담 있어. 이번에 그런 거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외국 나갈 때마다 사고만 치고 김건희 여사 사진이나 찍어오면 돼요? 아무튼 오늘 윤 대통령 부부가 출국을 하셨는데 미국 가서 이것만은 꼭 얻어와야 된다 또는 이거는 절대 내주면 안 된다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경제 문제를 네. 반드시 얻어오고 우크라이나의 무기 공급보다는 네.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좋고 특히 대만을 자극해서 네.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받지 않는 그런 실익 외교를 해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됐든 이번엔 제발 좀 네. 사고 치지 마라. 김건희 여사 사진 너무 찍혀 오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대통령 부부가 국빈 방문 가셨는데 사고 치지 않는 거를 걱정을 해야 되나요? 가실 때마다 사고 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고를 안 쳐야죠. 첫째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다음 주에 또 모셔서 말씀 들어보도록 제가 이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외교 문제가 나오니까 네. 너무 흥분했습니다. 그렇지만 제발 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사고 치지 말고 국익을 위해서 좋은 성과 가지고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